그런데요. 지금 이제 사실 보수층도 많이 나눠져 있어서 과거 이제 보수 논객들도 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을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자고 있던 보수가 깨어났다는 듯이 온 지금 길거리는 보수를 말하자면 저는 참칭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보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무슨 구테타를 지지하고 이럴 수가 없죠. 네. 파들의 말하자면 부수고 보는 네. 반란적인 이런데 또 뭔 걸려든 거 아니야? 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원 일치 탄핵 인용, 즉 파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어제 탄핵 기각의 사안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하는 사안이 훨씬 명쾌하잖아요. 그러면은 진보, 보수 이렇게 가릴 것 없이 8대 0의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정규제, 조갑제, 뭐 잘 알려진 이제 보수 논객들은 대통령 파면 가능성을 꽤 높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 체제에 대한 어떤 옹호라든지 유지 그리고 이걸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계엄이라는 거는 우리가 헌법에 보면 정말 이 전시나 사변 굉장히 그런 비상사태에 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쟁은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저는 논란이 생각이 들고 정말 원론적으로 정말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경고용 계엄이라는 게 성립하는 이야기일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나 좀 이제 뭐 불만이 있는데 자, 군 한번 동원해. 그거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기를 들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국가가 외부로 침탈당했을 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 바로 이 계엄입니다. 근데 경고용 계엄이었다? 탄핵한다고 계엄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좀 살펴본다고 계엄하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럼 앞으로 역대 다음에 대통령들이 나 지금 야당 말 안 들어서 계엄한다. 나 선관위 지금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한다. 검찰 수사 좀 뭐 살펴보고 계엄한다. 그거 다 그러면 합법인가요? 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현정 의원이 아까 좀 시간을 되돌려서 저희 뉴스타파 앞부분에 어떻게 탄핵이 경고성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정신 차려라. 직무 정지하고 파면이 안 됐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민주당 경고성 탄핵과 경고성 계엄을 동일선상에 보면 마찬가지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당신 나 째려봤으니까 나 탄핵할게. 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야당이 이거 탄핵하는 거를 갖다 국민들 좀 알리려고 한다. 그럼 알리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기자회견이나 왜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기자회견을 안 했습니까? 왜 한 번도 알리기 위해서 국회를 안 갔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연 군을 동원해서 그냥 국민들을 알리겠다?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립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뒤가는 여러 가지 어떤 뒤에 논란들은 만약에 이것이 자체가 국민들이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계엄에 대한 저는 개념 규정부터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8명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고 선고 날짜 다음 주 21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속보를 만나봤죠. 최대 경보 체제인 가포 비상 내려질 거고 선거날에 기동대 2만 명 그리고 총기 출고 금지는 물론이고 드론도 못 띄운다. 방호벽, 철조망 그리고 내일도 이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박성미 성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최대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뭐 국민의힘도 이거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뭐 삭발투쟁, 단식, 그리고 도보행진까지 여의도에서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부분을 광장으로 끌어와서
광장 정치와 집회 정치 이런 걸 좀 부추기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여야가 지금 뭐 공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석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버젓이 나와서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공범들은 지금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심지어 즉시 항고권을 포기를 하면서 지금 대법원에 뭐 항고를 하거나 이런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굉장히 좀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일종의 각성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근데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정치도 있지만 광장에서 또 할 수 있는 정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가 그렇게 나쁜 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국회에서 할 일은 또 할 일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의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서 하는 발언들을 좀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서천호 의원이 헌법재판소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이런 이야기를 이분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징계 조치했나요?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민주당이 뭐 도보를 같이 걷고 삭발 투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 과정 가운데 법치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민주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중간에 서 있는 개인적인 바람은 좀 여의도에서 다들 민생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만약에 21일 선고라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여야 모두 지금 극한의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